김기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상담이죠. 오늘 이제 동시에 이제 두 가지를 녹음을 하는데 어제는 이제 상담 메일이 이제 몇 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을 이제 이번은 PT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어가면서 한번 상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 해드릴 것은.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거주자로서 가까운 시기에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에 돌아갈 날을 손꼽으며 노후 자금으로 투자 방법을 생각하다가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입찰해보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입찰 날짜 며칠 전에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전 재산을 거는 입장이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찰이 3번이고요. 최저 입찰가가 6억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고 임차인의 4천만 원 청구 금액으로 강제 경매가 되었다. 그 외에는 새마을금고의 압류, 근저당 등기 설정 등 설정 금액이 6억 정도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 임차인의 4천만 원의 청구 금액으로 강제 경매가 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취하죠.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통상 보죠. 취소죠, 취소. 취소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4천만 원이야 세를 들여서 갚을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번까지 떨어질 정도로 못 갚는다. 그러면은 이게 순전히 임차인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압류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가 압류를 했는가 표현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 이제 새마을금고는 근저당권자죠. 근데 이제 압류를 했다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취소의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3회까지 유찰이 되고 현재가 6억일 정도라면은 그렇죠. 10억이 한 번 떨어지면은 8억 되고 8억이 한 번 더 떨어지면 6억 4천이니까 3차 정도 되면은 한 이때가 되죠. 그죠? 1차가 10억, 2차가 8억, 3차가 6억 4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유찰이 3번 떨어져서 네 번째 6억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감정가가 처음 시작가가 10억이 넘었던 물건, 즉 큰 물건이란 거죠. 이렇게 큰 물건에 4천만 원 가지고 경매를 당해서 3번까지 떨어질 정도까지 있다라는 것은 압류라는 게 아마 결정적인 영향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인테리어를 했다면서 1억 5천만 원의 유치권을 건축회사가 신청을 했고요. 새마을금고는 배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제 어차피 조만간 사라질 권리죠. 유치권은.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경매가 진행되면 개나기동이나 전부 다 유치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신생 건설회사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설업자, 건축업자 이런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저도 부동산에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치권 이런 데 자주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좀 약간 진실하지 않죠. 그런 측면이 큽니다. 요 경우도 냄새는 충분하게 가짜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아주 물씬 풍기는 스타일이고 원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 수사 안 하잖아요. 증거를 만들어서 갖다 줘야 그때 가서 수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판을 치죠. 전국의 경매에서 유치권은 90% 이상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경매 사이트에 가입해서 컨설턴트비를 20만 원을 내고 현장 조사를 했으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네요. 유치권자가. 건물과 관계없는 소유자와의 채무를 이 건물에 유치권을 신청한 것 같다. 정확한 거 한 개도 없네요. 자세한 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입찰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유치권 조사는 불가능한가요?
낙찰 후 확실한 증빙 서류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예, 요게 이제 질문이 네 번째네요. 그죠? 우선은요, 누구에게 어떻게 이제 조사를 맡기셨는지는 모르지만요. 아마도 이 경매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아마 무료 경매 사이트 같아요. 얘네는 이제 주로 통상 컨설팅을 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맡긴 것 같습니다. 유치권자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요런 것은요. 유치권자는 유치권 신고를 할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치권을 신고한다고 하죠. 신고할 때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유치권 신고할 때 그냥 유치권 있어요. 5억이에요. 1억 5천이에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죠. 어떤 증빙 서류가 기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은 아무런 뭐 조사를 안 한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다지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2번 소유자와의 채무를 이 건물에 신청한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유자와의 개인 간의 채무라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나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경매를 쳤을 때 비로소 어떤 개인 간의 채무가 건설사 명의로 들어왔을까요? 그죠? 그죠? 여기 지금 인테리어도 했다면서 건축회사가 신청했는데 건축회사가 집주인하고 무슨 개인 채무가 있어서 그죠? 개인 채무가 있어서 어, 그 유치권 신고를 했으며 개인 채무가 존재한다면 왜 여태 가만히 있다 경매 칠 때 유치권 신고를 했을까요? 의심이죠. 그래서 이 개인 채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소유자와 채무가 개인 채무가 있어서 유치권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한 내용 중에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치권 자세한 조사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표현이 개인 채무인 것 같아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근거라고 했고 소유자와의 채무를 신청한 것 같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근거가 명확하다면 입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입찰을 선뜻 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권의 조사의 기본은요, 이 사람들의 어떤 면담이죠. 만나야 돼. 그죠?